반갑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의 건강지킴이 임송합니다. 아침 출근길 쌀쌀한 날씨에 낮과의 기온 온차도 큰 요즘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들 많으시죠? 이 겨울로 넘어가는 지금 건강을 위해서 따뜻한 차가 좋은데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 감초차를 추천해 드립니다. 동의보감에 보면 감초는 성질이 평이하고 맛이 달며 온갖 약독을 풀어준다고 되어 있는데요. 피로회복에도 좋고 감기에도 좋은 달달한 감초차 한 잔으로 환절기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 순서 시작할게요.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오전 11시 유튜브에서 원음방송 또는 몸건강 마음건강 라이브를 검색하시면 실시간으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고요. 오른쪽 하단의 구독 버튼 누르시면 원음방송의 다양한 컨텐츠들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오늘 몸건강 마음건강 서울시 여의도 진성한의원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건강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전화주세요. 서울 02-823-2000번 서울 전화 02-823-2000번이고요. 문자 상담도 가능합니다. 샵 8970 우물정 누르시고 8970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신청하실 땐 상담받으실 분의 키, 몸무게, 연세를 적어주시고요. 얼굴 사진이나 아픈 부위의 사진도 함께 보내주시면 더욱 자세하게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사님 지난 시간에 비염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오늘은 어떤 강의를 준비해 주셨나요? 오늘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서 냉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 냉증은 아주 주관적이죠. 어떤 분은 이제 얼굴이 좀 시리다고 하시는 분, 어떤 분은 장갑을 끼지 않으면 이제 손이 시시하던 분들, 손이 또 냉기가 이제 되신다는 분들, 그 다음에 또 주무실 때, 저녁 때 되면 발이 시려서 이제 양발을 신지 않으면 잠을 잘 못 주무신다는 분들, 이런 증상들이 다 냉증의 범주에 포함이 되는데요. 네. 이것은 전적으로 이제 주관적인 증상과 함께요. 또 하나 이제 추위에 민감해서 나타나는 증상도 있기 때문에요. 오늘 이런 증상들에 대해서 제반적으로 이제 설명하고 또 치료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정말 어떤 분들은 손이 차다, 발이 차다, 뭐 심지어 머리가 차다, 막 정말 부위도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난 좀 몸이 차다 하는 분들은 실제로 뭐 체온을 재봤을 때도 좀 일반적인 그런 평균 체온보다 낮나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냉증은 주관적이고 자기의 이제 느낌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1차적으로 이제 손이 차다, 머리가 좀 시리다 그러면 한의원에서 일단 체온 체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10명 중에 거의 9명은 정상적인 체온 온도 36.5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에 반해서 아이들의 체온은 일반적으로 조금 높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연령층이 60대로 올라갈수록 이제 체온이 좀 낮아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연령대 어르신들이 체온이 실질적으로 이제 36.5도나 36.6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도 실질적으로 이제 손이 시리다고 하시는 분, 다리가 시리다고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자기는 좀 뭔가 시리다고 해서 좀 만져보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분이 차다고 느끼지 않는 분들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체온은 이제 객관적으로 이제 본인의 온도를 재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오늘 말씀드린 냉증은 자기의 이제 주관적인, 예, 그 다음에 한방에서 몸의 인체 이제 면역력이 떨어져서 또는 이제 오장의 이제 심장이라든지, 예, 그 다음에 골격근에 이제 근육량이 떨어져서 이런 냉기를 느끼게 되기 때문에요. 그 실질적인 이제 체온은 정상 체온이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느끼는, 예, 차가운 증상, 어떤 사람은 냉증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데요. 특히 이제 여성분들은 시리다는 표현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네. 예, 이게 바로 이제 산후풍인데 이 산후풍도 실질적으로 이제 출산 후에 이제 체력이 떨어지고 이제 몸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이런 냉증이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 결국 정상적인 이 체온, 객관적인 온도와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속해서 말씀 주고 계신 게 냉증이라는 건 주관적인 느낌일 수 있다 하셨잖아요. 예. 근데 이게 요즘에서는 병원에서도 진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제 그게 바로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기로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제 적외선 체열 검사는 우리 인체 내에서 나오는 열을 이제 적외선으로 검사를 해서 내 몸에서 나오는 열이 있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엘리베이터 타면 어떤 사람이 타면 좀 더운 느낌이 든다. 아, 네. 예, 그 다음에 어떤 분이 타면 그냥 덥지 않고 그냥 똑같네. 네, 이제 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건 우리 몸에서 열을 발산을 하고 있는데요. 이 적외선 화장으로 인해서 빨갛게 나오는 부분은 열이 있는 부분이고, 예, 그 다음에 파랗게 나오는 부분은 열이 좀 적은 부분인데요. 이게 또 일치하시는 분도 있고 일치하지 않는 분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적외선 체열 검사기를 진찰을 하다가 보면 얼굴에서는 이렇게 분명히 적외선 체열 검사를 했는데 붉은색이 나는데 네. 분명히 자기는, 예, 모자를 안 쓰고, 예, 여성분이 스카프를 두르지 않고 마스크를 안 하면 얼굴이 자꾸 시리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 적외선 체열 검사기도 그 경우가 이제 맞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기는 몸이 뭔가 덥다고 하는데 아니 춥다고 하는데 예, 어디 가서 차를 마셔도 아이스, 얼음 들어간 거 이런 거 시원한 걸 먹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우리 몸의 이제 내부와 외부가 이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가 또 있다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절대적인 체온이 문제가 없는데 예. 이런 느낌을 느낀다는 건 좀 의아한 예. 증상일 수 있는데 또 제 지인은 자기는 어디가 차다고 만져보라고 하면 예. 만져보면 그냥 저랑 비슷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좀 민망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것도 냉증이라고 봐야 되나요? 예, 이제 그분에 한해서 냉증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는 서로 네. 상대적입니다. 그래서 그 한방에 이제 진맥을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네. 이렇게 제가 맥을 짚을 때 제 손가락이 이제 좀 중간 정도 되는데 이제 이 피부 공간이 키가 조금 크신 분이 왔으면 이 틈이 길기 때문에 키가 크기 때문에 이 맥을 짚을 때 공간을 좀 넓게 잡아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상대방에 따라서 진맥하는 방법이 이제 다릅니다. 예, 그리고 나의 열감을 느끼는 온도와, 예, 그 다음에 상대방이 느끼는 온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래 좀 열이 있는 분인데 상대방이 일반적으로 차다고 하면 뭔가 자기는 차가운 느낌이 있으니까 그걸 네. 말을 하는 건데 열이 있는 사람이 느꼈을 때는 그 사람보다 열이 더 있는 분이 느꼈을 때는 손을 만졌을 때, 무릎을 만졌을 때 차다고 느끼시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그 사람보다 이제 또 살다가 보면 더 차가운 사람한테 하면 나보다 더 따뜻하다고 네.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별로 찬 느낌이 없다. 이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 경우는 이제 이 뇌에서 내가 차가움을 잘 느끼는 증상이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때 증상은 이제 상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손으로 만질 때 손바닥은 열이 있는 부분이고요. 손등은 조금 더 차갑게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상대방이 차다고 할 때 이 손바닥으로 느끼면
이 부분이 조금 더 차게 느껴질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 이 부분이 따뜻하기 때문에. 예, 그래서 반대로 이제 손등으로 해서 이렇게 차고 더운 부분을 좀 더 확인하는 게 좋고, 예,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차갑다고 했을 때 안에 이제 혈관 쪽에는 크게 문제가 없고요. 이제 기적인 에너지적인 면으로 그쪽 부분으로 기순환이 잘 안 되어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보통 열이 나도 예. 내가 열이 나는지 안 나는지 모르겠을 때 물어보잖아요, 보통. 예. 만져보라고. 근데 예. 이게 더 내가 열이 있음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닌 거네요. 예, 그렇죠. 이건 주관적인 거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객관적인 것은 체온을 재게 되는 거잖아요. 네. 예, 그래서 증상이 반대로 나타나는 게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요즘 감기가 걸리는데, 감기가 걸려서 분명히 체온이 36.5도인 사람이 36.8도로 올라가면 열이 네. 나야 되거든요. 네네. 근데 36.8도로 올라가도 열이 나는 분이 있고요. 어떤 분은 감기가 걸리면서 오한이 들기 때문에 춥다고 이불을 이렇게 뒤집어 쓰는 경우가 있잖아요. 예, 그래서 어떤 하나의 원인에 따라서 발현상은 두 가지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아까 냉증이 나타나는 것은, 예, 체온 계상은 문제가 없어도 자기가 냉증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고 젊을 때는 냉증을 느끼지 않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나이를 먹고 그다음에 여성분들이 이제 출산 후에, 예, 그다음에 이제 큰 병을 수술한 후에 몸에 이제 냉기를 느끼게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러면 분명히 이 냉증도 어떤 병증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요. 네. 어떤 체온에는 정상적인 체온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부위별로 또는 전체적으로, 예, 이런 쪽으로 냉증이 온다는 것은 냉증의 원인을 찾아서 이제 치료를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도 드는데, 예. 보통 이제 여성 분비물을 예. 냉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 예. 이 냉이, 그러니까 차가울 냉에서 비롯된 이름인가요? 예, 이제 실질적으로는 좀 다릅니다. 아. 예, 대부분은 이제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냉증은 차가운 건데, 네. 예, 자궁이 차도 냉이 생깁니다. 아. 예, 그런데 네. 동의보감에 보면 이때 여성분들의 이제 음부에서 나오는 이 분비물은 대하라고 이렇게 적고 있거든요. 그런데 대하의 원인은 차가운 냉증이 한 40% 정도 되고요. 아. 이제 몸 안에 이제 습담이 쌓여 있는 경우, 예, 그래서 자기의, 예, 키에 비해서 체중이 이제 과체중이 좀 나갔다든지, 예, 그 다음에 몸 안에 이제 열이 있게 되면, 예, 습열을 밑으로 이제 빼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성분들의 경우에는 그 경우를 이제 냉이라고도 해서, 아, 나는 몸이 차서 더 냉이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예, 그런데 여성의, 예, 질 분비물이 약간 차게 이렇게 약간 흰색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네. 예, 이것은 이제 여성분들의 이제 음부를, 예, 보호해주는, 예, 역할도 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이 냉의 색깔이 아주 황색이거나, 예, 그 다음에 혹시 이제 붉은색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에는, 예, 정확한 이제 정밀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게 되는 거고요. 예, 그 다음에는 이제 그런 증상이 없이 뭔가 냉이 계속해서 좀 너무 많이 흐른다. 예, 그 다음에 이제 황색으로 흐른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세균에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요. 예, 이때 이제 여성분들의 항상 냉의 분비물의 상태에 따라서요, 자기 몸의 이제 건강 상태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꼭 같이 살펴볼 필요가 있고, 이 냉이 몸이 차가워서 생겨지는 원인도 있지만, 예, 그렇지 않은 원인도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니까 뭐 좋은 어떤 일정 부분에서는 좀 우리 몸을 보호해주지만, 예. 뭐 색이 변한다든지, 뭐 예. 양이 좀 이렇게 변한다든지 이러면, 예. 아, 나쁜 신호다, 이렇게 좀 해석을 해볼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감염이 생기거나 세균 감염이나 이제 염증이 생길 수 있으니까요. 이때는 네. 이제 산부인과에서 정확하게 이제 정밀 검사를 받을 필요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별 이상이 없다. 예, 이랬을 때는 이제 몸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제 냉증을 치료를 해 주시면 이 자궁의 냉은 조절이 되시고, 예, 그 다음에 자기는 몸이 차지 않은데
예, 냉증은 별로 없는데 자꾸 분비물 쪽에 이상하다. 예, 이랬을 때는 원인을 찾아서 치료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 네. 그러면 다시 냉증으로 이제 돌아와서 예, 이게 정말 신기한 일이거든요. 체온의 변화가 없는데 예. 내가 느끼기에 뭐 차다, 춥다 이런 걸 느끼는데 이게 왜 생기는 건가요? 예, 일단 냉증은 원인이 이제 분명히 있겠죠. 이제 원인이 이제 있으면 이제 그 다음에 당연히 원인 치료를 하면 되겠죠. 예, 1차적으로는 뭡니까? 마음이 굉장히 우울할 때, 기분이 아. 좋지 않을 때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은 우리 몸의 모든 근육이나 인대, 그렇지 않으면은 혈관도 위축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손끝, 발끝까지 피가 제대로 안 가게 됩니다. 네. 예, 그렇게 되면 당연히 혈관에 피가 제대로 안 가니까 예, 어떤 증상이 나타나냐면 자기가 차다, 시리다, 자꾸 찬바람이 들어온다 이런 걸 느끼게 되거든요. 이런 정도로 해서는 이제 체온의 변화는 없게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내 몸이 열을 많이 만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아.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네. 예, 그 부분까지 어떤 분은 예, 주로 어르신들이 많은데 꼭 나갈 때 모자를 꼭 챙기시는 분이 있거든요. 네. 예, 우리가 젊을 때는 모자를 쓸 때는 주로 이제 멋으로 쓰지 추워서 쓰지는 않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연세가 높아지시는 이제 어르신들, 어머님들은 뭔가 스카프를 두르거나 이제 모자를 쓰시는데 그쪽으로 이제 냉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냉증을 느끼고 이때는 그 부위까지 정확히 무엇을 보내야 되냐? 피를 좀 더 많이 보내도록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기분이 우울해진다. 예, 그 다음에 열을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된다. 예, 그 다음에 열을 생산을 많이 못하는 거죠. 세 번째는 피가 원활하게 차가움을, 냉증을 느끼는 것까지 가지를 못한다. 이 세 가지 원인이 있기 때문에요. 이 세 가지 원인을 이제 치료를 하면 됩니다. 그러면 치료 방법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나요? 예, 치료 방법은 이제 원인이 일단 마음이 우울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이 경우가 뭐냐면 우리가 기쁨이 있을 때는 혈관도 우리 몸의 에너지도 많이 용솟음치게 됩니다. 예, 그런데 나이가 60이 넘게 되면요, 우리 몸이 좋은 기쁜 일보다 항상 뭐가 슬퍼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증상들이 같이 나타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우리 몸 안에 이제 피부라든지 혈관이라든지 예, 이런 게 다 위축이 되니까요, 예, 기순환이 에너지가 원활하게 돌아가지를 못하게 됩니다. 예, 이렇게 되면 당연히 이제 시린 증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의 특징은 기분이 좋고 뭔가 재미난 일이 있을 때는 자기가 시린 증상을 잘 표현을 안 합니다. 네. 예, 그런데 스트레스를 받거나 뭔가 신경을 쓸 일이 있게 되면 내 몸이 갑자기 우울해지면서 긴장이 되거든요. 예, 긴장이 되니까 어떻게 되냐면 당연히 이제 혈관이 위축이 되면서요. 스트레스를 받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면서 이제 냉증이 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 참 이제 마음 조절은 내 마음대로 잘 안 되거든요. 예, 예. 이런데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한방차 같은 게 있을까요? 예, 동의보감에는 이제 마음을 기쁘게 한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생각이 많은 분들을 생각을 좀 적게 한다. 이런 약들이 있는데요. 네. 예, 마음을 기쁘게 하는 동의보감, 예, 과실문의 가장 첫 부분에 나오는데요. 예, 연밥입니다. 예, 일반적으로 이제 한의원에서는 이제 연자육이라고 하는데요. 이 연자육의 이제 동의보감에 보면은 예, 원기를 보강을 해주면서요,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이런 효능도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세로토닌의 예, 분비에 이제 도움을 주면서요, 내가 약간 슬퍼진 경우, 예, 우울한 경우에 이제 마음을 기쁘게 해주기 때문에요. 제가 이제 냉증이 있는 분들한테 꼭 침요법을 쓰고 그 다음에 한약요법을 쓰면서 이제 집에서 꼭 연자육을 같이 복용을 하시도록 합니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맥을 봤을 때 예, 심장맥이 약하고 연세가 60이 넘고 예, 그 다음에 뭔가 우울하고 예, 그러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아, 살맛이 안 난다,
뭔가 재미가 안 난다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예, 그래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자체가 기쁨에서 에너지가 올라와야 되는데요. 이 기쁨이 용솟음 치는 게 이제 적기 때문에 이 연자육을 한방차 요법으로 이제 복용을 하시는데, 이 연자육을 복용을 하실 때는 반드시 날 것으로 복용을 하시면 안 되고요. 이렇게 반드시 찌거나 이렇게 삶아 가지고 차 요법으로 이용을 하시면 부교감 신경 기능을 안정화시키고 또 세로토닌 분비를 도와주면서 마음을 기쁘게 이렇게 해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또 몸으로 움직이면 좀 열이 나잖아요. 예. 그러면 운동 같은 것도 좀 냉증에 도움이 되나요? 그게 아주 많이 도움이 됩니다. 우리 인체에서 열을 가장 많이 내는 게 골격근입니다. 골격근은 그냥 내가 이렇게 팔을 움직일 수 있는 근을 근육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 우리가 누구나 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좀 뭐 자전거를 탄다든지 좀 빨리 걷는다든지 그러면 몸이 더워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운동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운동도 아무 운동이나 하시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이 손 쪽이 시리다 그러면 손 운동을 좀 자주 해주시면 됩니다. 팔 운동을. 그 다음에 이제 다리가 시리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걷는 운동이라든지 이제 자전거 타기 이런 운동을 같이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날씨가 이렇게 냉증이 있는데 네. 바깥에서 자꾸 운동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데 나이가 50이 넘어가셨을 때는요, 냉증을 안 느끼실 때는 밖에서 운동을 하셔도 괜찮은데, 냉증을 느낀다 이랬을 때는 실내에서 운동을 좀 해주셨다가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냉증을 좀 견딘다 이랬을 때 이제 밖에서 운동을 치료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나는 등에서 냉기가 시려 오한이 들어, 그렇지 않으면 목에서 그래. 또 여성분들이 주로 그러신 분들이 많는데요. 엉덩이 쪽에서 찬바람이 들어와. 꼭 우리 방에 앉을 때 방석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허리 쪽이나 등 쪽으로 해야 되니까요. 제가 여성분들한테 꼭 추천해 주는 운동이 훌라후프입니다. 그러면 허리에 이제 뱃살도 이제 지방이 이제 근육량으로 이렇게 서서히 이제 변화가 오게 되고요. 이제 남성분들도 요즘 이제 배가 나오시는 분들이 자꾸 많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저녁 때 휴식이다. 또 날씨가 추워지고 이제 연말이 되면서 이제 휴식 문화가 이제 계속해서 많이 성황이 될 텐데요. 특히 저녁 때 먹고 조금 배가 부른 것을 소화시켜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목이나 등 쪽으로 약간의 시린 증상, 냉증이 있다 이랬을 때는요, 침 치료나 이제 약물 치료를 받으면서 제가 꼭 이 운동요법을 같이 겸하도록 이렇게 하시면 훨씬 효과가 빠르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추운 날에 식당 들어갈 때는 엄청 춥거든요. 근데 이제 든든하게 먹고 나오면 이게 좀 춥다는 느낌이 안 들던데 이게 실제로 음식을 먹으면 좀 열이 나나요? 당연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네. 음식물을 먹는다는 것은 내 몸에 에너지를 발산을 시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네. 음식물은 우리 몸에 들어가서는 어떤 영양분인지는 모르는데 하여튼 열로 변화가 모든 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한의학에서는 항상 한 열로 이제 구분을 하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몸이 좀 찬 사람은 에너지나 면역력이 좀 떨어진다고 판단을 하고요. 몸에 좀 열이 많다. 그 다음에 다혈질이다. 이 용어를 쓰잖아요. 네. 뭔가 다혈질이려면 몸 안에 에너지가 있어야 다혈질이 되지. 뭔가 에너지가 없으면 내성적이 되게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음식물을 소화 흡수를 잘 하셔야 내 몸에 열이 생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몸이 찬 분들한테 제가 꼭 물어보는 것이 운동을 이제 물어보시고 그 다음에 음식 소화는 잘 되는지,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수술하신 분들이 많으니까 이제 위를 혹시 절제를 하셨는지 또는 이제 담낭을 절제를 했는지 이제 수술 부위를 물어서 영양분을 최대한 제대로 이제 소화 흡수를 해서 당연히 에너지로 만들어서 열로 변환이 잘 되게 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그래서 한방에서는 뭡니까? 몸을 차게 하는 음식, 몸을 따뜻하게 하는 음식이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경우는 예, 성질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 그 다음에는 이제 제가 자주 쓰는 맛입니다. 한방에서는 김이 있는데요. 예, 기라는 것은 이제 성질, 차고 더운 성질. 예, 그래서 우리 애청자분들이 항상 시청자분들이 이렇게 한방차, 그렇지 않으면 음식을 볼 때 예, 성질은 잘 보시는데 차고 더운 성질은 보는데 네. 예, 맛을 잘 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예, 우리가 날씨가 추워지면 김치를 먹을 때도 뭔가 약간 매콤한 게 맛있게 느껴지잖아요. 네네. 예, 그것은 뭐냐면 약간 매운맛은 캡사이신 성분이 들어가 있어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미적으로는 내가 조금 추위를 탄다. 예, 이랬을 때는 약간의 매콤한 맛을 살짝 넣어주시면 됩니다. 예, 그렇지만 매콤한 것을 조금만 먹어도 이렇게 속이 쓰려서 이렇게 신물이 올라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랬을 때는 이제 자연의 단맛을 예, 이용을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요. 예, 몸을 좀 따뜻하게 하는 맛은 어떤 맛이냐? 예, 이랬을 때는 담담한 맛이나 쓴맛은 몸을 좀 차게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에 반해서 예, 자연의 단맛이나 예, 자연의 예, 매운맛은 몸을 열나게 하기 때문에요. 네. 이 맛으로도 예, 한열을 예, 조절을 해서 예, 자기의 건강 관리를 해주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네. 그 위절제술 같은 걸 꼭 물어보신다고 하셨는데 예. 이것도 그러면 냉증 치료나 아니면 냉증 발현의 이유가 될 수 있나요?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위장을 네. 당연히 절제를 하게 되면 이제 3분의 1을 절제했다, 이제 3분의 1을 절제했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예, 이 경우는 뭐냐면 음식량을 많이 못 드시게 되죠. 네. 당연히 음식량을 많이 못 드시게 되면 우리 몸에서 열이 생산이 되지를 않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몸을 따뜻하게 하는 성분을 약을 쓰는 게 먼저가 아니라요. 위장은 좀 잘라냈기 때문에 이때는 이제 췌장이나 간장이나 이제 담낭, 예, 그 다음에 소장에서 영양분을 흡수를 하기 때문에요. 이쪽의 기능을 좀 더 이제 보강시키는 이제 약을 써서 이제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실제 치료 사례도 있으신가요? 예, 이분은 이제 72세 이제 남성분이었는데요. 이제 5년 전에 위암을 3분의 1을 절제를 했고, 예, 이제 그 뒤로 항상 날씨만 추워지면 손도 시리고 다리도 시리고 이렇게 내원한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음식량도 예전에 비해서 이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줄고, 예, 그 다음에 흡수량도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분한테 제가 이제 묻기는 소화 흡수가 좀 되기는 하는데 조금 내가 기운이 없어서 더 먹으려고 하면 소화가 잘 안 된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위장은 이미 이제 절제를 했기 때문에 위장 기능을 더 보강하기는 어렵고, 예, 췌장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간장하고, 예, 그 다음에 장 기능, 소장에서 영양분을 잘 흡수를 하고 이제 간장에서 물질을 분해하고 합성하는 이제 대사 기능을 활성화시키기 때문에요. 이제 간장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췌장을 보강을 해주시면 예, 음식물을 조금 더 흡수를 잘 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음식물을 잘 흡수를 하면 열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따뜻해질 수 있습니다. 해서 이제 4개월 만에 해서 완치시킨 사례였습니다. 네. 또 냉기가 결국에는 이 혈액 공급이 충분하지 않아서 느껴지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이제 혈액 공급에 관련된 심장도 예. 냉기와 뭐 냉증과 연관이 있나요? 예,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제대로 가야 되는데요. 피가 제대로 가기 위해서는 혈관이 튼튼해야 되겠죠. 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혈액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심장에서 펌핑을 세게 펌핑을 해줘야 손끝, 발끝, 머리까지 피가 완벽하게 가겠죠. 네. 예,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혈관벽이 튼튼한지 약한지는 예, 멍이 잘 드는 사람들은 혈관벽이 약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가다가 예, 보도블록에 다리를 쪄도 그냥 멀쩡한데 어떤 분은 살짝만 부딪혀도 너무 아프다고 하고 또 이렇게 멍이 드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이런 분들은 이제 혈관벽을 보강하는 예, 치료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요. 예, 두 번째는 이제 혈액량이 충분해야 됩니다.
혈액량은 요즘 이제 건강검진을 받았을 때 헤모글로빈 수치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14에서 18 정도가 이제 정상인데 선생님이 한 13이나 자기가 혈액 검사를 했는데 10 정도, 11 정도 나왔다. 그렇지 않으면 철분제를 먹고 있다. 이런 분들은 몸을 따뜻하기 위해서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 필요한 게 아니라요. 혈액의 양을 늘리는 치료를 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혈관벽도 나는 멀쩡하고 병원에 가서 헤모글로빈 수치 피 검사를 했는데 14에서 18도 정상인데 나는 손이 시려요. 어떤 때는 다리가 시려요. 그러면 이건 뭐냐면 심장의 펌프력이 약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네. 그러면 심장의 펌프력은 한의사 선생님들이 진찰하는 맥으로밖에 알 수가 없습니다. 심장이 세게 뛰는지 힘이 좀 약한지는 맥관을 눌러봐야 되기 때문에 자기가 어디 부딪혀도 멍이 들지 않는다. 그 다음에 병원에 가서 피 검사를 했는데 헤모글로빈 수치 모든 검사가 정상이다. 그런데 냉기가 자꾸 든다. 이때는 심장이 이제 약하다고 보시고요. 한의원에서 이제 맥관 검사를 하시고 심장을 튼튼하게 하는 약을 처방받아서 치료하면 냉증은 치료가 됩니다. 네. 그 손발이 차갑거나 이럴 때 막 보통 이제 따뜻한 걸 드셔야 되는데 찬 거 아이스크림 이런 거 막 드시는 분들 있거든요. 그건 괜찮은 건가요? 이 병은 이제 괜찮으니까 드시는 겁니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가 손이 차다, 발이 차다, 시리다 이런 분들이 시원한 거 먹는 분들은요 젊은 여성분들이 그렇습니다. 어머님이 이제 젊은 여성분을 이제 따님을 데리고 온다. 그 다음에 이제 며느리를 데리고 온다. 오면은 제가 꼭 물어봅니다. 항상 어머님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딸이 손발이 차요. 이렇게 하는데 이제 따님한테 이제 제가 먹는 건 마시는 건 시원한 거 좋아하세요? 그러면 10 중에 7은 시원한 걸 좋아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시원한 걸 좋아하는데 속이 불편하거나 손이 시리면 마실 수가 없습니다. 이 경우가 바로 이제 겉부분은 찬데 이제 속부분은 열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습니다. 내부에서 열이 극단적으로 몰리게 되면요. 하부 쪽으로 표피 쪽으로 열이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내부에 열을 꺼서 표피로 온기를 보내는 방법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겉에 너무 차기 때문에요. 내부로 열기가 몰리기 때문에 겉을 따뜻하게 풀어서 내부에 열기를 푸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로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에는 본인이 필요한 것들을 다 섭취를 하게 되네요. 뭐 자연적으로.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물도 물론 진짜 1.5리터에서 2리터 마시는 게 좋은데요. 이거가 꼭 정상적인 수치가 아니고 내가 체내에 수분량이 좀 많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1.5가 아니라 한 1.3이나 4, 이 정도만 드셔주셔도 되고요. 내가 1.5리터 먹었는데 나는 갈증이 어떤 분은 그래서 밥 먹을 때도 꼭 물이 있어야 되고 국물이 있어야 되고 또 음식을 먹고 난 다음에도 물을 좀 마셔야 좀 든든하게 먹은 것 같다 이런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이제 체내에 수분량이 부족하신 분이기 때문에요. 항상 자기가 좋아하는 바 원하는 바는 건강검진상 그 다음에 색과 맥이 좋을 때는 어느 정도 복용을 해주는 것이 또 마셔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은 냉증이라는 질환의 치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부위별 냉증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미니 강의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냉증 치료에 대해 자세히 강의해 주셨습니다. 미니 강의 함께 하시면서 궁금한 점 있거나 오늘 주제와 연관 없더라도 평소에 건강 상담 받고 싶었던 분들 전화 주세요. 본인 증상은 물론 가족이나 지인의 증상도 상담 가능합니다. 서울 전화 02-823-200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는데요. 몸 건강, 마음 건강이 라디오로 생방송되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정오 사이에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문자로도 상담 신청 받고 있는데요. 문자 참여는 샵8970, 우물정 8970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건강한 행복을 만나는 시간, 여러분은 지금 WBS 원음 방송 건강상담 프로그램 몸건강 마음건강 함께하고 계십니다.
날이면 날마다 찾아오는 시간이 아닙니다. 약이 되고 복이 되는 꿀 같은 건강 정보 튼튼 보감 시간입니다. 오늘 주인공은 황정입니다. 황정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박사님께 여쭤볼게요. 박사님, 황정을 가끔 한방차로 추천을 해주시잖아요. 예. 이게 근데 어떤 약재인가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이제 둥글레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 둥글레차가 황정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아. 예, 둥글레 이제 뿌리를 쓰게 되는데요. 네네. 예, 이 황정이 아주 촉촉하면서 윤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피부가 좀 건조하다든지, 예, 그 다음에 좀 음식을 먹었는데 살이 좀 잘 붙지 않는다든지,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동의보감에 보면 심장을 튼튼하게 해주고 기관지를 보호해주면서요, 예, 비위를 튼튼하게 하기 때문에 입맛이 없는 분들의 이제 식욕을 돋구고요, 예, 그 다음에 소화 흡수를 잘 진행을 시켜서 체력을 이제 보강을 해주고, 예,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이런 효능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둥글레차 하니까 이게 확 좀 친근감이 느껴지는데 정말 어디에나 있거든요. 그래서 예. 많은 분들이 드시는데 이건 뭐 주의할 점 같은 건 없나요? 예,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예, 아. 둥글레는 제가 이제 촉촉하고 윤기가 있다고 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자기의 체중보다 좀 과체중인 사람들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고, 예, 그 다음에 소화가 조금 약간 습기가 있었기 때문에요. 예, 내가 어디 가는데, 예, 날씨가 좀 흐릴 때 몸이 찌뿌드하고 무겁다. 예, 이런 분들은 이제 황정, 이 둥글레를 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박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튼튼보감 오늘은 황정에 대해 전해드렸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건강상담 시작해 볼 텐데요. 건강상담은 체질이나 상황에 따라 개인차가 있을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상담 전화 서울 02-823-2000번입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은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됩니다. 원음 방송 TV는 스카이라이프 채널 187번, KT 올레 TV 239번, SKB TV 309번, LGU 플러스 278번, 딜라이브 239번, CJ 헬로 238번, 현대 HCN 549번, 제주 KCTV 375번, 금강방송 796번이고요. 라디오는 서울 경기 FM 89.7, 부산 경남 104.9, 대구 경북 98.3, 광주 전남 107.9, 전북 충남 지역은 97.9MHz입니다. 원음 방송은 스마트폰으로도 만나실 수 있는데요.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원음 방송 검색하시면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께서 친절한 상담해드립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제 1m 68, 네, 나이는 68, 네, 몸무게는 네. 75kg. 아, 75kg이요? 네, 지금 제 예, 옆에 예. 최진용 박사님 계십니다. 편하게 상담 예. 받아보세요. 예.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불편하신데 말씀하세요. 예. 저는 이렇게 요 근래 와가지고 이렇게 자다가 보면은 혀가 바싹 말라가지고 예, 아침에 이렇게 서로 이렇게 만지면 혀가 깔깔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증세가 자주 일어나서 이거 왜 그런가 해가지고. 예. 언제부터 그러십니까? 이게 그전에는 가끔가다 한 번씩 이런 입이 마른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요 근래 와가지고 한 2달 전서부터 그런 증세가 갑자기 자주 일어나가지고요. 예. 그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예, 혈압약하고 고지혈증약만 먹고 있어요. 예, 수술하신 적은요? 없습니다. 예, 이게 한 달 전부터 조금 심해졌다고 했잖아요. 예. 예. 요 근래 그 한 달 전이나 한 두세 달 전쯤 특별히 이제 스트레스 받거나 뭐 과로하신 적은 없습니까? 그런 거는 좀 없고 이제 오히려 상체 운동을 좀 많이 한 편이고 예. 그거 이외에는 없습니다. 예. 이렇게 갈증이 아침에 일어날 때만 그렇고 낮에 계실 때 근무하실 때는 입이 마르는 증상 나타납니까?
입은 마른 증세는 없는데 그 혀가 말랐던 그 증세는 깎아내가지고 계속 좀 안 좋아요, 혀가. 아, 낮에도요? 예. 예. 마르지 않고 물이 땡기거나 이런 건 전혀 없어요. 아, 예, 그 증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혀가 마르면 물이 이렇게 당기는 경우가 있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혀는 마르는 것 같은데 물은 크게 당기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잠자고 일어나면 이 혀에 마른 증상이 이제 강도가 더 심하다는 거죠. 예, 무지개 심해요. 예, 이 경우가 이제 혀는 심장의 싹이기 때문에 이제 심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장, 위장 쪽에서 열이 올라와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제 열이 올라오다 보니까 평상시 변비 증상 있으세요? 변비가 없었는데 요걸 와서 가끔마다 약간 이렇게 증세가 있더라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당연히 입마른 증상, 열이 오르다 보니까요, 당연히 이제 몸 안에 이제 진액이 조금 건조해지고 이렇게 되면 손발저림 증상도 간혹 나타나시는 거죠. 예, 여기 목이 원래 약간 디스키가 약간 있는데요. 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손이 손가락에 막 저리고 뭐 예. 이런 증세가 있어요. 예. 예, 손가락 이제 저린 경우는 예, 목 디스크 때문에 그렇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입이 마렸을 때 그 비염 증상 나타나는 거 있습니까? 비염 증세 같은 거 코가 자주 말라요. 마른 편이에요. 예. 코도 이제 콧물이 흐르는 증상이 아니라 코가 마르는 증상이라 이거죠. 네네. 예, 지금 이제 코도 지금 마르고, 예, 그 다음에 혀도 마르고,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전에는 변비가 없었는데 변도 그러면 좀 딱딱하시게 되는 거죠. 예, 처음에만 그래. 처음에만. 처음에만요. 예. 네.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예. 예, 갈근, 예. 예, 길경, 예. 지각. 예, 적으셨습니까? 예. 예, 향부자. 예. 예, 그거 각각 5g씩 해서 예. 예, 종이컵 5컵 정도 물 넣고 달이세요. 예. 예, 그 다음에 종이컵 3분의 2잔 나오게 해서 예. 예, 저녁 때 식사하고 1시간 있다 한번 드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그 아침에 네. 일어나면 혀가 많이 이제 말라 있잖아요. 예, 예. 그때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한 3개월 정도 좀 꾸준히 복용하시면 도움 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그럼 다음 전화 이어가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본인 네. 상담이신가요? 예. 네, 키, 몸무게, 그리고 연세가 어떻게 되십니까? 1m 50, 네, 46kg, 네. 72세. 아, 여자야. 네. 지금 제 옆에 최진영 박사님 계십니다. 궁금한 점 물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밥만 뭘 먹고만 하면 콧물 쏟아져서 못 살겠어요. 아, 드시기만 하면요. 예, 언제부터 예. 그러세요? 그게 오래됐어요, 이게. 예, 맑은 콧물이 나오시는 거죠? 예, 맑은 콧물이 그냥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예. 어머님 현재 혈압약이나 당뇨약 드시는 거 있습니까? 혈압약 먹어요. 예, 혈압약 드시고 다른 수술하신 건 있습니까? 그건 없는데. 예. 어머님이 평상시 소화는 잘 되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돼요. 예. 어머님 음식 드실 때 주로 이제 따뜻한 국물하고 같이 드세요? 따뜻한 국물 먹으면 더 콧물이 많이 나와요. 예. 이런 음식 먹어도 콧물이 나는데 예. 따뜻한 거 먹으면 더 나와요, 콧물이. 예.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이제 비염 이야기를 하면서 예, 음식으로 인해서 이제 부교감신경 예, 기능이 이제 항진이 되면서 예, 당연히 이제 콧물이 나오는 그 비염 증상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이 자체는 이제 코 점막이 음식물이 들어갔을 때 부교감신경 기능이 이제 예민하게 활동을 해서 그렇거든요. 예. 어머님 저녁 때 이렇게 소변 주무실 때 화장실 소변 몇 번 일어나십니까? 2번 봐요. 예. 화장실 대변은 하루에 한 번 보십니까? 한 번 볼 때도 있고 2번 볼 때도 있고 그래요. 아, 그래요? 예, 이때 도움이 되는 한방자요법 불러드릴 테니까 적으세요, 어머님. 예. 예, 환기,
예, 적으셨어요? 예, 감초. 예, 대추. 예, 그거 세 가지를 각각 5g씩 넣으세요, 어머님. 예, 예, 그렇게 해서 종이컵 5컵 정도 물 넣으시고요. 예. 예, 그 다음에 종이컵 1컵 정도 나오게 달이세요. 양은 같은 양으로요? 예, 같은 양으로요. 예. 예, 그렇게 해서 그걸 아침하고 점심 사이, 예, 저희 방송 시작할 때 11시에 한번 드시고, 이때 어머님이 조금 뜨겁게 드시면 약간 콧물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약간 따뜻하게 데워서 이렇게 완전히 식으면 실온 정도로 해서 드세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어머님이 지금 병이 이렇게 발생한 지가 오래됐으니까요. 한 4개월 정도 이렇게 꾸준히 드시면 도움 되십니다. 알겠습니다. 근데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럼 비염 치료를 따로 한의원에 가셔서 좀 하실 필요가 있나요? 예, 이 경우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이제 침이나 이제 뜸 치료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십니다. 예. 네, 어머니 더 궁금하신 점 없으신가요? 예.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문자로도 상담 사연 보내주고 계신데요. 뒷번호 2889 쓰시는 분입니다. 일자목으로 20년 넘게 고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62세 남자, 몸무게 78kg, 키는 168cm고요. 그런데 지난해부터는 허리까지 아파옵니다. 그전에는 괜찮았거든요. 치료를 받아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어요. 예, 일단은 지금 일자목이고 그 다음에 이제 허리까지 이제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에요. 치료를 좀 받아주시는 것이 필요하고 한의원에서 이제 요즘은 이제 추나도 보험이 되니까요. 추나 치료 받으면 되십니다. 예, 그런데 이분이 168cm에 이제 78kg이기 때문에요. 일단 과체중이 좀 되시거든요. 예, 그래서 일단은 예, 과체중을 한 5kg 정도 이렇게 먼저 빼시는데, 예, 감량을 하시는데, 이제 극단적으로 하시면 안 되고요. 서서 이제 운동을 조금씩 하고, 이제 저녁을 조금 적게 먹고, 평상시 본인의 이제 양보다 한 5에서 10% 정도 조금 줄인다고 보시고요. 이걸 갑자기 몸무게를 줄이시면 안 되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제 배가 조금 나와 있을 지금 체중이기 때문에 네. 당연히 이제 과체중이 되면 허리에도 이제 무리가 가게 됩니다. 예, 그러면 이제 일자목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니까요. 한 일주일에서 5일에서 일주일에 한 1kg 정도 예산한다. 예, 이렇게 해서 한 50일 정도 이렇게 꾸준히 예, 치료하시면서요. 한의원에서 이 경우는 이제 침치료, 추나치료 받으시면 좋아집니다. 네, 박사님 말씀 참고해서 더 건강한 생활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도 전화 문자 사연으로 많은 분들 참여해 주셨는데요. 함께 해주신 분들 모두 건강에 도움되는 시간이었길 바랍니다. 몸 건강, 마음 건강, 오늘은 최진용 박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박사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엔 한의사 이종진 박사님과 함께 할게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